오늘은 전반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쭉 한번 돌려서 지난번에 옛날부터 수행실 할 때 썼던 건데요. 차트가 한 120장 정도 됩니다만 앞에 거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한번 참고하는 견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경요법을 여러분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림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이 그림 안에서 뭐가 있냐면 맥진법, 맥의 원리, 그 다음에 경맥의 위치, 경혈의 시작과 끝, 모든 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맥의 흐름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신체를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신체에서 바깥에 돌아가는 것을 외부로 돌아가는 거, 안쪽으로 내부로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 전중후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바깥에 C, D, E, F라는 요 C, D, E, F 요것이 폐, 대장, 위장, 비장인데 요 경맥순환이 우리 생명 3요소는 어떤 순환이죠? 이게 물기, 영양조절선 아니겠습니까? 영양조절선이면서 내측은 폐하고 비장, 외측 바깥쪽은 대장과 위장인데 이 영양조절선은 맥으로는 몇 성입니까? 3성입니다. 여기서 3성이라는 것은 총구와 부돌의 압력 차이가 한쪽으로 매우 많이 치우친 상태를 3성이라 하죠. 이 압력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압력을 가지고 어디에 있나? 멀리 보내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 보내준다는 얘기는 이 큰 압력이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제일 인간의 사람 몸에서 제일 먼 곳은 어디죠? 손끝 발끝입니다. 그러니까 손끝 발끝이 저리거나 손끝 발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 문제다? 영양의 문제다. 그래서 손끝 발끝 저릴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비위 기능을 조절했던 것이 바로 끝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많은 압력을 줘서 피를 여기까지 보내는 이유는 저건 바로 신체 곳곳에 대해서 써야 될 에너지가 많을 때, 그러니까 성장기 때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경맥이죠. 이 경맥, 삼성의 경맥을 음으로는 태음이라 하고 양으로는 양명이라 하죠. 그래서 태음의 습이 발에 걸쳐져 있을 때는 우리 족태음 비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손에 걸려져 있을 때는 뭡니까? 수태음 폐경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있는 건조한 기운, 물기가 없었을 때, 물기가 사라졌을 때는 우리는 건조하다 하는데 물기가 건조할 이 건조한 기운이 몸에서 흘러가는 길을 양명이라고 그래서 양명이 나타내는 뜻은 족이 건조함인데 이 건조함이 팔에 올라갈 때는 수양명 대장, 다리에 흘러갈 때는 족양명 위경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삼성의 맥성이 나타난다. 삼성, 부돌과 총구가 저렇게 많은 확실한 편차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생각을 일단 곡기나 영양 문제구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극히 정상적인 심하지 않은 거예요. 올 사람한테 병이 오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병이 온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흥분된 상태죠. 근데 중년에서 이런 병이 나타난다는 건 사실은 생체 리듬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병이다? 급성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 성장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그 다음 바로 온기가 들어가는 것은 신체의 뒷부분으로 가죠. 온기가 많이 몰렸을 때는 열이 되고 온기가 많이 뺏겼을 때는 한이 되는데, 이 온기를 많이 머금었을 때를 우리가
소음군화라고 그러고, 온기를 뺏겼을 때는 뭐라 합니까? 태양한수라고 그러죠. 그죠? 강의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태양한수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소음군화가, 이 화기가 팔에 있을 때는 수소음신경, 다리에 있을 때는 족소음신경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태양이 있을 때는 수태양 소장, 족태양 방광. 아까 여기서 조금만 더 볼까요? 그 위치를 한번 볼까요? 팔에서는 어디입니까? 팔에서는 이 폐경이라는 것은 이 바깥에 아까 물기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죠? 손가락으로 따지면 몇지? 손가락 엄지손 1지, 손가락 1지, 손가락 2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 1지, 발가락 2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 1지, 여기 위는 손이니까 손 1지, 손 2지, 여기도 족 1지, 족 2지. 바로 시작점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폐는 흉부에서부터 수내측 전, 팔 안쪽에 전이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서 위로 팔을 앞으로 나가려 했을 때 앞으로 올라오는 것이 여기에 폐경이 되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대장경은 여기서 받아서 수외측전이면 두 번째 손가락에서 손등 바깥으로 해서 올라와서 얼굴로 가는 건데,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양명이라는 개념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많이 씁니다. 태음은 습하고 양명은 건조한데, 습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넉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것들이 되고요. 풍족하고 넉넉한 거에 반대말은 뭡니까? 매우 궁핍하고 날카롭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포용력이 제로인 상태, 포용력이 마이너스, 포용할 수 없는, 반대로 말하면 살기등등한 것이 바로 대장경이죠. 그러니까 이 양명조금이라고 하는 이 기운은 사람이 가진 6개의 경 중에서 양기는 좀 나쁘고 딱딱하고 거칠고 순화시키고 살벌한 거라면, 이 1성, 2성, 3성의 이 양기는 가장 잔인한 걸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잔인한 건조한 기운이 흘러가는 길이 대장경인데, 대장경의 말초가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손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은 넉넉한 거나 포용할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손가락은 항상 뭘 할 때? 지적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이럴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씁니다. 이게 바로 대장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양명 조금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살기가 늘 나쁜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살기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전쟁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작전 지휘는 뭘로 하냐? 다 손가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둑판이나 장기판에 바둑과 장기를 들 때 어떻게 뜯냐? 돌을 다 두 번째 손가락을 앞으로 해서 돌을 이렇게 놓게 되죠.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둑 뜰 때, 장기 뜰 때 우리가 장구나 이렇게 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포용적인 패손가락으로 장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렇게 탁 이렇게 놓는데, 그 두 번째 손가락이 가지는 폐경의 의미가, 대장경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엄지발가락이면 이쪽에는 엄지손가락, 이쪽이 두 번째 손가락이면 이쪽도 두 번째 손가락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도 보면 두 번째 손가락처럼 두 번째 발가락은 아주 조금 다른 엄지발가락보다 더 튀어나온 셈, 덜 튀어나온 셈이 있습니다만 유독스럽게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은 팔 안쪽으로, 팔 바깥쪽에서
코 옆으로 영양까지 오는 것이고, 이 영양에서 다시 위경이 승읍으로 해서 내려와서 쇄골을 타고 오는데, 바로 전반부 가슴 부위가 모두 다 이렇게 위경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경은 뜻밖에도 위경은 어디에 많이 걸리냐, 여기 꼭 아셔야 쇄골입니다. 쇄골은 다 위경에 속합니다. 쇄골은 위경에 속하는데, 이 쇄골이 삐뚤거나 쇄골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위경인데, 여기에 이 쇄골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갑상선 기능저하나 갑상선 문제가 있을 때 이 쇄골에 부어오름, 다시 말해서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목이 부어오르면서 쇄골 틀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럼 갑상선은 위장과 상관이 없는데 쇄골과 무슨 관계 있냐? 갑상선 기능과 연결되는 장부가 어떤 장부죠? 콩팥, 신장입니다. 그러면 신장경도 바로 위경 안쪽에서 흘러가는데, 바로 이 신장경과 위경은 뭡니까? 청간사갑입니다. 무게합이죠. 그러니까 경맥상으로도 두 개가 같이 많이 가까이 붙어 있고, 기능적으로도 같은 기능을 항상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은 기능적으로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기계적, 물리적으로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차피 그게 기능적이든 물리적이든 모두 다 무게합의 기능, 무게합의 원리에 같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위장까지 내려와서 위장이 두 번째 발가락에 갔다가 다시 엄지발가락으로 다시 와서 밑에서부터 무릎 앞쪽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죠. 무릎 앞쪽으로 해서 다리 앞쪽, 종 내측 전으로 해서 올라와서 젖꼭지 옆에까지 갔다가 옆구리로 떨어지는데, 이 대포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곡천이라서 신장경에서 6촌마디 안에 늑골로 떨어지게 되죠. 여기 대포에서 떨어진 이 대장경이 다음 연결되는 것이 F 다음에 G가 되는데, 바로 여기 여기서 이렇게 신장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심장경과 소음경과 태양경은 요거는 우리 인체의 열을 주장하고 감성을 다스린다. 감성과 비슷한 말이 다른 말이 지성이죠. 지성은 일성입니다. 이 감성과 지성의 차이는 어떤 거다? 기분에 따른 것과 이 체온에 따른 것도 있지만, 유무로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감정은 유형,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감성은 그걸 감성이라고, 무형, 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비물질적인 욕구를 지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볼 수, 이거는 감성으로 볼 수 있는데,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걸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봐야 된다? 지성욕구로 봐야 돼. 일성의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영양물질을 손끝 발끝에 가다 보면 이 성장기가 멈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냐, 번식기로 도달하게 되죠. 이 번식기로 도달할 때 그때 바로 모든 에너지가 등 뒤에 집중되는데, 그 등 뒤에 집중될 때는 뭐로 하냐면 바로 그것이 등 뒤에 흘러가는 것을 체온이다, 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짝이 시리다, 등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등골이 오싹하다. 우리 신체의 체온과 관련된 얘기는 대부분 그 연결되는 부위가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흘러가는 길은 대체로 다 우리 몸에서 후면, 팔에서도 뒷면, 다리에서 뒷다리, 신체에서는 모두 다 뒤쪽에 흘러가는 것은, 부분별로 뒤쪽에 흘러가는 것은 온도를 조절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드셨어도 이 이성이란 것은 2배 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2배가 아니라 뭐다? 총구와 부돌의 압력 차이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2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수치적으로 뭐 2.0 여기 1일 때 여기 2가 넘어야지 2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2배가 이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온도를 조절한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손에서도 뒤에, 다리에서 뒤에니까 어디냐, 바로 손에서도 오지, 중충, 소충, 소택. 이 소충과 소택은 둘 다 같은 데 있죠. 어디에? 새끼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손가락 안쪽에는 소충, 새끼손가락 바깥쪽에는 소택. 소충은 심장경이 끝나는 자리고, 소택은 소장경이 시작하는 자리다. 마찬가지로 음백, 여기 용천과 지음도 둘 다 어디에 와야 된다? 여기와 비교해보면 요것이 오지면 지음도 오지. 이 지음은 당연히 오지에 있다. 소충이 오지에 있으면 용천도 오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 용천은 지금 발바닥에 멈춰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뭔가, 용천에서 신장경이 시작하면 안 된다. 이게 어디까지 당겨져 와야 된다? 새끼발가락 안까지 당겨져 와야 된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라 했냐면, 새끼발가락 안쪽으로 당겨져 와서 그 지점을 가칭, 지음은 지음인데 내지음, 신장이 음이니까 음의 지음이라 해서 이 용천에서 끝내지 않고 다시 이제 새끼발가락까지 신장경을 연결했던 이런 주장들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끼발가락에는 뭐가 있다? 신장경도 있고 뭐가 있다? 방광경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장경도 있고 방광경도 같이 있다. 이렇게 꼭 같이 생각해야지, 신장은 용천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막연한 소리고, 신장은 새끼발가락까지 같이 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아픈 것은, 옛날에는 발바닥 아프다 그러면 다 제1번을 눌렸는데, 왜 용천이 거기 있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발바닥 아픈 거는 어디냐? 흔히 발바닥 아픈 병을 뭐라 합니까? 족저근막염 있지 않습니까? 발 아래 밑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게 족저근막염인데, 실제 족저근막염의 상응점은 제1번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장경은 용천에서 어디로 빠지냐면 발바닥 바깥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빠져서 새끼발가락으로 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서 말하면 뭐하고 같으냐 하면, 손에서 터널 증후군과 같은 거예요. 터널 증후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손목, 주부들이 많이 쓰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임팩트 같은 걸 많이 써서 손바닥에 충격을 많이 주거나 손목을 많이 써서 이 손가락이 아픈데, 그 증상은 흡사 어떠냐? 오래 쓰면, 많이 쓰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도 많이 운동하고 많이 걷거나 많이 뛰어다녔을 때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 두 개 다 피로염입니다. 그런데 우리 터널 증후군은 손바닥 안에서 아픈 게 어디냐? 중지 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손가락을 펼 수가 없어요. 뻐덕뻐덕해지고 한번 펴고 턱 펴주고, 그 다음은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이런 증상인데, 모두 다 어디에 문제냐? 손바닥 정중앙에 있는 이 건이, 이것이 너덜너덜해져서 못 펴는 거거든요. 이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발바닥에 있어요. 그게 족저근막염인데, 그 족저근막염도 어디냐? 발바닥 정중앙의 근막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가 심포경이면 저기는 어디에, 발바닥은 어디에 됩니까? 간경이, 일치간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간경. 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 신장을 하면서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신장은 발바닥이 아니다. 꼭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발바닥 아픈 거는 간 쪽인데, 새끼발가락 쪽에서 나타나는 증상들만 신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장 귀천, 겨드랑이 제일 끝에서부터 새끼손가락에 소충까지 오는 이 심장경은 실제 여기서는 침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고, 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경을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차리엇 했을 때 차리엇 딱 붙어서 하면은 이 사이가 몸통과 팔이 붙는 그 팔의 부위를 모두 다 심장경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위가 심장경이다. 그 얘기는 심장경은 위험하니까 언간하면 건들지 마시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심장경이 되고요.
여기서 심장이 새끼손가락에 끝나서 소택 오지 바깥쪽으로 해서 청궁인데 청궁은 다시 대장경처럼 뒤로 올라와서 견갑골을 거쳐서 거의 방광경까지 붙었다가 다시 목 앞쪽으로 놓아서 광대뼈로 올라왔다 광대뼈에서 귀 앞쪽 청궁까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장경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신체 한기, 몸에 있는 한기를 다스리는 뒷목줄기를 다스리는데 여기에 견갑골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다 방광경이다. 견갑골에 해당되는 것이 방광경이고, 그리고 얼굴 광대뼈를 보면은 소장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대체로 이제 얼굴 화장을 하니까 광대뼈에 빨간 걸 볼 수가 없는데, 흔히 말해서 부인병 질환, 자궁 질환이 있으면 광대뼈가 많이 붉어지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시집을 보낼 애들을 볼 때, 건강한 얼굴을 볼 때 바로 이 홍조를 봤죠. 볼겋게 예쁘게 홍조가 올라와 있으면 충분히 태중의 아기를 잘 놓을 수 있구나, 건강한 사람이다. 이 너무 뻘겋게 되면 저기는 너무 과하구나. 아직도 여기 볼에 충분한 홍조가 안 나타나면 태중을 갖기는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도 판단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연유가 돼서 연지 원죄일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만큼 우리 부인병을 진단하는 것이 이 광대뼈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청궁에서 다시 눈 내측 문자리로 가서 정명에서 머리를 한 바퀴 감싸고 뒷머리와 뒷목으로 넘어가서 뒷목줄기에서 방광경 제1선, 2선이 나뉘죠. 그래서 제1선은 척추 정중선에서 좌우 측면 1촌5푼 따라서 쭉 내려왔다가 무릎, 오금 위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저 위에 방광경 제2선의 방광경은 옆으로 3촌으로 내려오게 되죠. 좀 전에 방광경 1선은 14, 12 장부에 유혈이 다 집중되어 있죠. 유혈의 순서는 폐, 포, 심, 폐유, 심포유, 심장유, 그 다음에 교규를 제외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간유, 간담, 비위, 삼신, 대, 소, 방 이렇게 해서 간유, 담유, 비위, 비유, 위유, 유혈이 전부 다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엉치 꼬리뼈를 감싸는 요혈, 팔요혈인데, 팔요혈이라면 상요, 차요, 중요, 하요 이렇게 해서 팔요혈이 좌우에 우리 골반 꼬리뼈를 감싸고 있는 혈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꼬리뼈가 아프다, 엉치가 아프다,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팔요혈 엉치 쪽인데 대부분 어디다? 방광경이다. 그래서 이 꼬리뼈가 아프거나 꼬리뼈 위치 골반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변이 어떤 상태냐라는 걸 꼭 물어봐야 되죠. 이거는 대부분 어떠냐면 겨울에 특히 더 아파진대. 겨울에는 왜 그러죠? 겨울에 날이 춥기 때문에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방광도 매우 수축되어 있습니다. 방광이 수축되어 있을 때 골반통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골반통이 자주 올 때는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방광을 계속해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방광을 보호한다고만 해서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온도를 같이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서 소변 보는 능력이 높아져야 되고요. 이런 분들은, 골반이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어떠냐, 밤에 잠을 못 자죠. 자주 소변을 봐야 되니까. 자주 소변 봐야 되니까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방광이 좁아지니까 누워있어도 편하지가 않죠. 허리가 안쪽으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모두 다 잠 못 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광이 좁아들어서 그 심실방광허에서 오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깊어지고 더 악화되면 바로 오른쪽 뒷다리가 당겨서 절개되는 현상도 오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잘생기는 사람들의 직업병으로는 뭡니까? 오른발을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래 앉아있는 택시 운전사들, 버스 기사들, 운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골반통 방광경의 허증으로 우측에 다리가 당기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경통처럼. 그게 모두 다 이 방광경에 해당되고요.
다시 새끼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 안쪽에서 용천으로 거쳐서 다리 사타구니를 거쳐서 배꼽 옆 0.5촌으로 복부를 지나서 올라와서 목에서 유부까지 올라오는 것이 이게 신장경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그 사이로 지금 삼성과 이성 사이로 진행하는 것이 일성인데, 여기서 이제 일성과 삼성, 아까 삼성은 성장기 때 나타나는 맥이라면 일성은 언제냐? 일성이 든 이제 노년기에 나타나는 맥이죠. 노년기에 나타나는 맥인데, 사실 일성이 나타날 때 이 일성이라는 것은 두 개의 맥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매우 비슷한 상태를 이제 일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완벽한 일성은 노년기 때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만약 일성이 나타났다, 이건 뭘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일성이 맥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것도 첫째, 좀 오래됐구나, 이 증상이 좀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뭘 하고 있다? 정신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정신노동 아니면 스트레스에서 빠진 병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꾸 일성으로 가게 된다면 뭐다? 이 노년병이 자꾸 지속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맥은 어떤 게 건강해진다? 맥박이 평행지명 만드는 게 좋은데, 점점 나아지는 맥은 어떤 맥이냐? 두 개의 맥압 차이가 점점 많이 나아지는 게 좋죠. 담실맥보다는 소장실로 바뀌는 게 좋고, 소장실보다는 위실로 바뀌는 게 맥이 좋아지는 맥이에요. 치료는 뭘로 만든다? 평행지명을 만들겠지만, 그 일성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기력도 빠지고 몸도 빠진다는 거죠. 네. 음식 먹고 체했는데 일성이 나타난다. 이건 체한 거 아닙니다. 오래됐다는 겁니다. 진짜 체했을 때 몇 성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 삼성 조명 나타나든지 심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일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기운이 빠졌거나 노쇠화됐거나 아니면 뭐다?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증상, 일성의 증상은 여기서 표현은 아픈 경락의 흐름은 가운데로 흘러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다? 숨어있는 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성의 병은 어떤 병이다? 숨어있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상응점 찾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몸에서 상응점은 어디다? 바로 중지하고 새끼발가락, 손바닥에서는 중지 쪽, 손바닥 정 가운데, 삼지사지, 여기가 바로 이 삼지사지가 일성의 병이죠. 심포경과 삼초경의 병이고, 발에서는 뭡니까? 발바닥 족저근막염과 네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 어디다? 바로 일성의 간과 담의 병이다. 이 발바닥 정중앙은 간이요, 손바닥 정중앙은 심포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족저근막염이 많은데요. 한의원의 족저근막염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거의 경맥으로 치면은 간을 치료해야 되고요. 근 이완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침을 놓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수지침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간기맥의 N3, N2, N5 요 세 개 지점을 가지고 상점 찾아보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그 자리를 상점을 아프게 딱 자극했다. 바로 발바닥 뒤져보면 발이 금방 펴집니다. 반응이 즉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초 부분의 반응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집중되어 있는 신경 부위만큼은 효과도 집중적으로 빨리 나타나니까 그 부위가 되는. 나머지는 머리도 머리 골치가 아픈 것들 다 일성이다. 기력이 빠지는 것도 일성이다. 정신이 혼미한 것도 일성이다. 그러면서 우울증, 분노, 조울증 대체로 일성입니다. 저도 지금 몇 달째 한 4개월째 치료하고 있는 한 분 계시는데 우울증, 조울증, 우울증입니다. 잠 거의 못 자고 약으로 사셨는데요. 보람이 있습니다. 싹 났죠. 거의 맥이 그냥 일성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약 먹으면 약에 취해서 정신 하나도 없고
와서도 좀 잘 수밖에 없고 밤에는 잠 못 자고 이러는데 지금 맥이 2성 이상씩 차이 납니다. 이제 부돌맥이 훨씬 커지고요. 부돌맥도 훨씬 커지고 총구맥도 충분히 느끼는데 두 개 맥압 차이가 이만큼, 맥압 차이가 나는 만큼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활동성이 좀 있어지는구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일성맥이 굉장히 어려운 맥인데 치료와 조절도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왜냐하면 아무리 일성이더라도 일성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간기맥, 담기맥, 심포기맥, 삼초기맥, 이 정확한 치료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맥에 그대로 자극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병명일지라도 우리는 그 병명과 상관없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안전한 기맥이라는 치료 도구가 있다는 것이 우리 수의심의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ICT 그러니까 전자기기, 통신, 플랫폼 이쪽 공학도들하고 과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이걸 의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요런 편차가 나면 이건 무슨 병입니까? 요런 편차가 나면 무슨 병으로 진단합니까? 그런 솔루션을 이 병명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병명으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건 병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병명은 의사가 지어내거나 약을 만드는 사람의 약명을 약효과의 명칭을 이루기 위해서 병명을 지은 게 많죠. 그래서 병명이란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병명을 가지고는 솔루션을 낼 수가 없고 장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12장부이기 때문에 이 장부의 기능이 문제다. 이 장부의 기능이 문제다. 이 장부의 기능으로 가야 되지 병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 무슨 증후군 이거 모르거든요. 예. 야스퍼스 증후군 이거 모릅니다. 왜? 야스퍼스라는 사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병명은 계속 앞으로 신조어가 생기기 때문에 병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로 했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뇌가 통제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12장부니까 장부로 이 뇌내의 혈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제서 이제 공감을 하고 지금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그림 가지고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이 사람은 두 가지로 흘러가죠. 몸과 음과 양. 정신을 담는 몸과 몸을 움직이는 정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구성되죠.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지기, 땅의 기운을 통해서 받고,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 천기, 하늘의 기운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하늘의 조합은 육기로 해석하고 땅의 조합은 오행으로 해석하죠. 우리 신체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조합하는 것은 무형의 물질인데 이 무형의 물질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몸통이고, 유형, 땅에 있는 지기를 받아서 신체를 키워내는 것은 팔다리가 키워내는데, 그래서 몸통과 팔다리가 합쳐져서 조절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조절할 때 항상 어디를 통과한다? 목을 통과한다. 손에서는 손목, 발에서는 발목을 통과하고 몸통에서는 머리하고 가슴을 연결하는 것이 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경요법의 핵심은 바로 이 목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목을 조절한다. 그러면 바로 정신을 조절하는 그 목은 어디 목이다? 바로 가슴과 머리를 연결하는 그 목에서 두경혈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체적 기능의 조절은 어디냐? 신체적 기능의 조절은 팔다리를 키워주는 목, 손목, 발목 근처에서 조절한다. 이것이 바로 일반 락혈이 되겠죠. 그리고
심신을 조절, 마음을 조절하는, 정신과 마음을 조절하는 에너지와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에너지가 서로가 다른데, 이것이 섞여지고 변환되고 전환돼야 될 때, 이때 필터링 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통과 발통이 연결되는 곳, 그 사지부가 연결되는 곳이 바로 우리 서해부, 사타구니와 바로 겨드랑이, 애가부가 된다. 이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결국 임파절인데, 이 임파절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제3의 보사법이다. 그래서 부경요법은 일반 보사 하나, 부경보사 하나, 그 다음에 필터링하는 임파절 보사,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고 나머지 전환을 조절하는 삼위일체 조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